오늘 이제 주제를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 오디널스, BRC20, 룬 이렇게 정했어요. 주제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오히려 설명부터가 관건이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저 또한 오디널스와 BRC20, 룬에 대해서 어, 뭐랄까 충분하게 그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투자에 대한 접근까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비트코인 오디널스 BRC20 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의 현상,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 좀 투자 관점에서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그렇게 이제 순수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목이라고 하고요. 제가 사람은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난 한 뭐 15년 정도 은행, 뭐 자산운용사, 증권사, 그리고 또 크립토 트레이딩 펌 이런 곳들에서 프랍 트레이더와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리고 또 뭐 투자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CIO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투자 운용과 관련된 일들을 해왔던 게 저의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한 몇 년, 한 2년, 3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운영을 했으면 지금 구독자분도 좀 많이 늘고 했겠지만 아직은 좀 작은 채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올해 들어서부터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목튜브란 채널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비트코인과 그 외에 비트코인 생태계, 그리고 향후에는 BRC20, 그 외에도 뭐 전반적인 투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저의 모습이 최근에 디젠으로서, 웹3 디젠으로서의 어떤 모습입니다. 모자 쓰고 있는 모습은 지난주, 이 사진 둘 다 지난주에 주말에 있었던 오디널스 에이시아, 그 홍콩에서 있었던 오디널스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모자 쓰고 있는 건 지금 오디널스 중에서 좀 가장 영향력 있는 오디널스인 어, 저 위저드 텔무트 위저드의 그 상징과 같은 모자이고요. 행사도 실제로 위저드 측에서 좀 이렇게 주관해서 만든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위저드 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었고, 또 옆에 그 아저씨 한 명이랑 같이 찍은 사진은 바로 오늘 오디널스 그리고 룬의 어, 크리에이터 창시자인 그 케이시 로다모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뭐 투자도 오래 해왔고, 나름 웹3 씬에 들어와서 풀타임으로 일한 지도 몇 년 되고 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지만, 사실 이 영역 자체가 아주 신생 분야이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내용들이 좀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얘기들이 어떤 투자 어드바이스로 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주식이나 채권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그래도 어, 하겠지만 이 영역만큼은 저 또한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좀 이해를 하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정도의 어떤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할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한 7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원래 비트코인 백서는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디지털 공간에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서 좀 디지털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어떤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실제 리얼월드에서 금을 쓰고 있는 목적도 중앙은행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좀 메인된 목적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전에는 금이라는 것은 장신구라든지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사실은 아주 어릴 때는 먼저 인식을 했었죠. 머리가 좀 굵어지다 보면 금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런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구나.
반대로 비트코인을 우리가 접할 때는 좀 다른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든지 그 결제 수단으로서 먼저 바라봤는데 그렇게만 쓰일 줄 알았던 비트코인이 이 오디널 시오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 일종의 장신구 같은 그런 기능들 그리고 혹은 산업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쓰임새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장면이다. 비트코인의 어떤 역사에 디지털 커런시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장면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토시라는 걸 아마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쪼개지진 않는 아주 원자적인 그런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토믹 네이티브 커런시라는 표현은 로다무어가 캐시가 캐시 로다무어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창조한 표현인지 예전에도 있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좀 저는 와닿아서 아토믹 네이티브 커런시라고. 자, 오디널 시어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디널 시어리는 원래 이 케이시 로다무어 오른쪽에 있는 케이시 로다무어는 원래 비트코인 코어 컨트리뷰터 그 개발자입니다. 비트코인 개발자고 UC 버클리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개발자고 83년생 저보다는 조금 어린 네, 그런 개발자인데 미혼이라고 계속 요즘 강조를 고 계세요. 자기 이제 뭐 결혼하고 싶은 건지 이런 비트코인 개발자 그룹에 있던 친구인데 21년도에 NFT 붐이 엄청나게 일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난 펀저블한 환경을 구축할 수 없는가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 이 오디널 시어리는 개별 사토시에 대해서 정체성을 부여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난 펀저블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카운팅하는 ORD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 컨셉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씬에서는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얻게 됐고, 비트코인 상에서도 NFT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오디널 시어리는 비트코인 외에 사이드 체인이나 뭐 그 외에 외부 토큰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좀 기존의 NFT하고는 좀 또 다른 또 유니크한 좀 그 자체로서 완성도가 높은 디지털 아티팩트의 환경을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존의 뭐 이더리움 중심의 NFT하고는 또 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그 지난주 그 오디널스 아시아 홍콩에서 행사에 갔을 때 직접 찍은 건 아니군요. 예. 이건 스트리밍 된 거를 이제 제가 화면만 캡처했는데 뭐 현장에서 제가 직접 아,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케이씨가 등장을 하니까 거의 뭐 슈퍼스타더라고요. 뭐 전부 휴대폰 꺼내가지고 다 사진을 찍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17년, 18년도부터 뭐 크립토 행사들을 다녔는데 마치 비탈릭이나 치즈가 등장했을 때의 어떤 그런 분위기 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실제로 케이씨는 2023년도 코인데스크가 선정한 크립토 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인 중에 첫 번째로 꼽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케이시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 사람이 이 시대적인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킨 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널스는 22년도 말에 처음으로 이제 인스크립션이 이루어졌고 실제 시열이 오드를 이제 가지고 카운팅을 시작한 건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10K 인스크립션 NFT 씬에서는 이제 10,000개짜리 그런 콜렉션을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데 10K 인스크립션도 1월 달에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이게 비트코인 펑크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블락 원래 이게 가능해진 것도 템루트 업그레이드 한 과정에서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4메가바이트짜리에 꽉 채웠다 해가지고 템루트 유저들한테 상징성 있는 이런 콜렉션이 되고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23년도 초부터 이 오디널스와 관련된 여러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마켓플레이스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지갑도 만들어져서 지금은 아주 완성도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인스크립션 됐던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무의미해 보이는 실제로 이때 인스크립션 됐던 것들이 대부분이 좀
주로 디젠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장난스러운 그런 그림들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 BRC20이라는 게 그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3월 달인데 작년 3월입니다. 도모라고 하는 이쪽 초기에 디젠으로 활동하던 개발자, 익명의 개발자이고 실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이번에 오디너스 아시아에 실제로 본인이 참석해서 자기 프로필 사진과 거의 비슷한 연출을 하고 나오신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3월에 오디널스 상에서 펀저블 토큰의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장난스럽게 만들었던 ORDI, OD라는 토큰을 만들었고 이것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보시면 트랜잭션하고 빨간 색깔이 피인데 이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물론 오디널스 거래도 많았지만 BRC20들이 많이 나왔어요. 코인들이. 그러면서 특히 이제 거래가 트랜잭션이 폭발했고 5월 8일 날이 지금 제가 여기 특별히 여기 찝어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날 이제 피가 완전히 폭발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날이 상장하는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게이트.io에 BRC20 OD가 ORDI가 상장을 하면서 그 전에도 이제 밖에서 거래 많이 됐지만 이때 이제 뭐 보내고 뭐하고 한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토큰들이 나오게 됐고, BRC20 토큰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근데 이것들이 전부 이제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만들고 전송하고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두 밈코인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틸리티가 없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그런 게 없는 거고, 우리가 ERC20가 이더리움 상에서 이런 펀저블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규약인데 그 거기에서 이름만 따온 것이지 실제로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수료만 올리고 수수료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상황까지도 오고 막 거래소 출금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 비트맥시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거를. 비트코인의 원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장애를 초래한다라고 이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시선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어, 마이클 세일러까지도 그 저기 룬을 갖다 직접 언급했었나?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오디너스 같은 이런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들의 수익이 좋아지는 데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뭐랄까요 레이저 아이들 그 비트 맥시들의 시선도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룸 프로토콜이 이제 BRC20가 가지고 있던 좀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페이시가 직접 작년 중반에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4월 반감기 때 론칭하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하고 가지고 나왔죠. 이것 또한 매우 단순합니다. 애칭이라는 거는 코인을 직접 만드는 거, 크리에이션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민팅은 첫 번째 만들어진 게 이제 론칭 되는 날 바로 첫 번째로 이것을 사는 거, 그것을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사는 걸 민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하는 게 이제 트랜스퍼인데 이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을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 또한 룸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코인들 또한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재밌는 것은 어, 처음에 지금 나왔을 때는 글자를 네이밍을 13글자에서 26글자까지를 쓸 수 있게 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4개월마다 글자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지고 우리가 보통 코인 이름 갖다가 아주 긴 걸 안 쓰잖아요.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일단 13글자짜리를 먼저 할 수 있게 해놓고 12글자, 11글자 이렇게 4개월 단위로 줄어들게 해서 4개월 단위로 뭔가 새롭게 애칭을 해야 될 어떤 기재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모티베이션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반감기, 다섯 번째 반감기가 아마 28년도 4월, 5월 이때쯤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나름의 이룸 프로토콜 내에서 나름의 어떤 내재된 어떤 하이프 사이클이 존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프가 일어날지는 가봐야지 알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막 론칭되었고 현재 우리가 5월 16일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아직 나온 지가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트랜잭션 피 중에 역대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많았던 게 룸 프로토콜 4월 20일 날 등장할 때
거래 하나 하려고 막 8비트, 6비트, 7비트, 3비트씩 이렇게 쓰고 하는 이런 왜 앞선 번호를 얻으려고 막 그런 경쟁이 벌어졌고 그것이 상징성이 있다고 이제 이쪽 신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의미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디널스라든지 이 룸 프로토콜은 외부하고 완전히 좀 독립적이라는 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큰 체인인 비트코인 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룸 프로토콜에서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마켓캡 순서대로 나와 있는 코인들의 마켓캡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1번 페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린 물량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게 이런 코인들은 밈코인의 형태인 경우에는 나오면은 fully diluted value 그 자체로 모든 코인 한꺼번에 다 풀거든요. 막 락업 해놓고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이어서 좀 빼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빼고 나면은 이제 DOG 그리고 RC, 헙스, 뭐 에픽, 그다음에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사토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시장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합쳐도 한 1빌리언 달러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되는. 그- 그래서 뭐 BRC20랑 룬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효율적이고 뭐 호환성 면에서는 좀 더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차이는 아무래도 설계 자체가 BRC20는 오디널스 상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거여서 오디널스에 좀 디펜던스가 있다고 하면 이 룬의 경우에는 또 오디널스와는 또 독립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요런 차이들은 이제 이따가 기술적인 우리 유민호 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념만 일단 쭉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상의 NFT는 이 오디널스 혹은 인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상의 토큰은 이 BRC20, 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보면은 뭐 지금 오디널스 중에서 좀 인기 컬렉션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퍼펫이라는 컬렉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NFT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NFT를 오픈시라든지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오디널스 같은 경우는 매직 에덴에서 가장 왕성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디널스 콜렉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하면 매직 에덴에 접속하셔갖고 찾아보시면은 가장 잘 돼 있다. ERC20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이죠. 토큰인데 우리가 흔히 토큰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앙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막 호가창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지만 이게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덱스 같은 데서 거래를 하잖아요. 유니스왑이라든지 주피터라든지. 근데 요거는 조금 거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아마 유이사님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UTXO 방식이다 보니까 묶음으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OD 59개짜리 가격이 얼마다. OD 100개짜리가 이렇게 된다. 300개짜리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음으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 화면은 유니셋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예, 유니셋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은 BRC20 제가 OD를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제일 많이 거래되는 곳들이 매직 에덴의 마켓플레이스 여기에서 이제 덱스처럼 거래가 되고요. 탈중앙 형태로 거래가 되고 그리고 또 요거 말고도 OKX 마켓플레이스 가셔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룬 코인 중에서 상장된 코인들이 한 6, 7개 됩니다. 예. 전부 게이트.io에 상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룬 코인이라는 코인 아까 알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코인이 룬 코인인데 그것만 일단 OKX까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 거래소에서 만약에 거래를 하고 싶다 룬 코인을 그러면 게이트.io를 그 중에 하나인 DOG 지금 현재 시총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DOG가. 이 DOG는 룬스톤이라는 그 오디널 NFT 프로젝트에서 에어드랍을 해준 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돼 있다. 예시를 이렇게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신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빨리 해가지고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따가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오디널스와 BRC20 룬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했고, 그러면 현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이 현상이 어떻게 됐나? 첫 번째로는 이 오디널스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오디널스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NFT 하면은 그냥 이더리움이에요. NFT 마켓쉐어 여기 72%, 비트코인 12%돼 있는데 이것도 23년도 데이터고 사실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23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로 보면은 이더리움이 90%예요. 이더리움이 90%고 그 다음에 솔라나 찔끔, 그 다음에 폴리곤 찔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현재 상황은 이더리움 30%, 비트코인 한 35%, 뭐 솔라나 20%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의 세일즈 볼륨인데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두 배입니다. 물론 한 달 사이에 룬이 나오는 4월 20일 반감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거래가 많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NFT 씬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포션이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NFT를 한다고 하면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던 오디널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체인별로 히스토리컬 NFT 볼륨을 보셔도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전부 이더리움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붉은 색깔이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요때가 이제 뭐 3월 달, 4월, 5월 달 이때고 이런 식으로 쭉 거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모가 커뮤니티라고 약간 깎아내리는 면이 사실 있어요. 저는 이제 도모의 BRC20 시도도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도모라는 개발자가 만든 BRC20라는 이 코인에서 이 코인의 어떤 스탠다드에서 나온 가능성 이것 또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디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겠다 하고 트위터에 그냥 올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 지금 이 가격은 상장한 이후의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인 개코에서 제가 캡처해온 화면이기 때문에 상장돼 있는 데이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되기 전에 데이터는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못 갖고 왔지만은 상장되기 전에는 요쯤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거래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처음에 이제 관심을 끌었다가 가격이 쭉 빠지죠. 쭉 빠진 다음에 이때가 아마 10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20 거의 20달러네요. 그죠? 20달러 넘었는데 쭉 빠지고 이제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마이너스 한 85%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이 정도까지 갔다가 불과 두 달 만에 27배가 올라버려요. 80 몇 달러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 올 한 1월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갔냐? 이때가 이제 밈코인의 전성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인을 좀 아신다고 하면 이때 이제 휘프라든지 플로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완전 바닥부터 하면은 뭐 만 배 이상 이렇게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했던 이거든요. BRC20도 그러니까 밈코인 중에 될만한 거 뭐 있나 찾다가 이제 오디 와 이거 컨셉 섹시한데 해가지고 이제 자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오디, 사츠, 뭐 펍스, 뭐 비트코인 위저드 이런 코인들이 지금 있는데 이제 BRC20 토큰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상에서 어떤 펀저블 토큰을 구현하겠다고 하면 굳이 BRC20보다는 룬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RC20도 나름의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 도모는 선언을 했지만 뭐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 새롭게 나오는 거는 거의 룬 위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펍스도 요번에 이제 룬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BRC20에서는 펀저블 토큰, 비트코인 상에서 나오는 펀저블 토큰, 현재로서는 밈코인 정도밖에 구현이 안 되지만 여기에서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룬스가 4월 20일 날 나오고 이제 한 달이 안 됐지만 지난 반감기 이후죠. 그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 수수료의 30%를 룬이 차지를 했어요. 전체 수수료에. 비트코인 전송되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수수료의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한 90% 이상.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갈색으로 조금 있고 한 게 이제 오디널스인데 BRC20는 이제 존재감이 이제 완전 없어져 버리고요. 이때부터. 근데 룬스가 나오면서 수수료의 30%, 트랜잭션의 거의 한 45%, 이런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물론 이제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우하향하고는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고 가격도 좀 빠졌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의 이런 반응들이 아주 뜨겁다, 놀라웠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박살나니까 와, 룸 망했구나.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저는 긍정적인 면모라고 보는데 채굴자 수익 중에 거래 수수료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17년도부터 해가지고 데이터가 쭉 있는데 아무래도 강세장이고 하면은 트랜잭션도 많아지고 수수료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때 보면은 막 10%, 20%까지도 가고 이렇죠. 그리고 이때도 20년도도 이제 완전 강세장 때인데 이때도 이제 10% 이상도 갑니다. 근데 지금은 본격적인 아직 강세장이 왔다고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15% 이상도 지금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단기적으로 보면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면 해골자 수입 중에 거래 수수료 비중이 1.6%, 6%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지금 8.4, 8.5% 정도 수준까지 채굴자 수익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향후에 정말 오디널스나 이런 룬 이런 것들의 그 이용 빈도가 높아지면 그냥 그 강세장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그 채굴자의 수수료 수익 중에 저기 뭐냐 거래 수수료 중에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 오디널스나 이런 코인들이 투자 대상으로서는 어떠한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상당수는 크립토에 왜 관심 있습니까? 뭐 금융의 미래라서, 예. 그리고 나는 이쪽 씬에서 제품을 빌드하고 있어서, 예. 그것 또한 아마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다 좋지만 이왕이면은 뭔가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성취도 얻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이, 이 코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K씨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포스팅은 K씨가 엑스닷컴에 올린 본인 계정에 올린 건데 4월 20일 바로 룬이 등장하는 날입니다. 지난 반감기. 모든 디자인들이요. 다시 한번 제가 고합니다. 룬 오디널스 인스크립션은 원 사이드 쇼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메인 이벤트입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디널 에이지아 지난주에 피치를 하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This is not the future of finance. 금융의 미래 아니다 이거. 기술도 아니다. 소셜 갬블링 앤 엔터테인먼트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인터갤럭틱 카지노다. 인터갤럭틱이 은하계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탈중앙화된 환경의 카지노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위해서 빌드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 관점에서 오디너스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디널 시오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난펀저블한 환경, 이 오디널스는 이쪽 씬에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무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은 연습 게임이었다. 이더리움 NFT는 연습 게임이었다. 여기가 이제 지금부터 본 게임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왼쪽 편에 디스 그림을 따갖고 온 게 케이시 로다모가 직접 작성한 그 ordinals.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직접 운영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직접 작성한 문서의 한 장면입니다. 디지털 아티팩트에 대해서 본인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 디지털 아티팩트는 뭐 소유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희소성이 존재하고 점유하는 것이 바로 소유인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로서 완성된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더리움 NFT의 경우에는
IPFS나 뭐 R위브 같은 이런 뭐 탈중앙화된 저장소 혹은 이게 그냥 뭐 아마존 저기 웹 서비스 같은 이런 그냥 중앙화된 서버 이런 데다가 이제 이미지 올려놓고 링크 같은 거 걸어놓는 그런 수준으로 NFT를 제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 좋아했던 NFT들이 상당수가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급이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퍼미션리스 그리고 검열 저항성 있고 그리고 이뮤터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런 면에서는 진정한 디지털 아티팩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널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디널스의 전체 히스토리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 화면은 NFT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전체 마켓 캡 수준이 이제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여기에 볼륨 또한 이게 이제 작년이거든요. 작년 여기 1월, 23년도 1월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온 수준이라는 게 결국 볼륨이 이것밖에 안 된다. 1.42 밀리언, 1.42 밀리언 BTC 이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탑 컬렉션들인데 뭐 노드 몽키 아마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드 몽크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마켓캡이 제일 큰 것이고 오디널 맥시비즈, 뭐 비트코인 퍼펫, 룬스톤, 뭐 퀀텀 캣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또한 아직은 굉장히 작은 마켓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더리움 상에서는 10K 만 개짜리 콜렉션이 정말 많은데 여기는 지금 아직 커뮤니티가 적어가지고 만 개짜리 콜렉션 자체도 많이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 개짜리 콜렉션 자체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노드몽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만 개짜리 콜렉션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수준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아이템 만 개짜리로 돼 있죠. 그리고 오디널 맥시비즈가 플로우 프라이스는 더 높지만 이것은 이제 한 5천 개 정도 발행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만 개를 채우기 위해서 착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퍼펫이 이제 만 개짜리고요. 그다음에 퀀텀 겟이 어, 템루트 위저드 측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도 또한 이제 오디널 맥시비즈처럼 좀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3천 개 아마 이거 늘릴 것 같고요. 비트코인 프로그도 초기에 나온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어, 뭐랄까요 그냥 아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좀 가격이 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만 개짜리 컬렉션 숫자가 한 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작은 마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오디널 중에서 일부는 프리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룬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혹은 룬 토큰을 발행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디널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룬스톤이라든지 뭐 알식 메타 프로토콜, 룬 펍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코인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탈중앙 환경에서 나와야 되니까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오디널을 통해서 나와서 코인들을 발행한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위에 그림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 여기 지금 그림상으로는 히스토리가 8월 달 21년도 8월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이더리움 NFT의 아주 초기를 간다고 하면 17년도 크립토 펑크죠. 17년도에 크립토 펑크, 오토글립스 이것들이 이제 오디널 아니 저 NFT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4년 동안 침체기를 겪고 아무것도 없다가 크립토 키티 같은 거 17년도에 그 정도 하고 그 이후로 18년, 19년, 20년에 거의 뭐 없다가 21년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NFT 프로젝트들은 21년도부터 나옵니다. 풀캣이 21년도 2월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유가랩스의 그 볼드 에이프 요트 클럽,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이런 것들이 4월 27일인가 이때 미팅을 했습니다. 21년도. 예. 그리고 21년도 8월, 11월 이때가 이제 실제 마켓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피크일 때거든요. 지금 가격 수준일 때 6만 불, 뭐 7만 불 거의 금방까지 6만 7천 불까지
와서 쌍봉 만들고 이제 가격 조정 받을 요때인데 이 NFT의 경우에는 21년도 오히려 여긴 지금 볼륨으로 나와 있지만 21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진짜 불장이 나. 여름 이후에 이제 불장이었지만 이 트랜잭션으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는 볼륨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가격상으로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22년도 초순 이때쯤에 이제 21년도 말에 아즈키, 클로넥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이고요. 그리고 22년도 초순 그리고 5월 달이 정점을 찍었던 아더사이드 민팅이 있었던 때죠. 이때 이제 가스워 관리도 아니었고. 요게 이더리움 NFT의 역사인데 현재 그러면 어디냐면 어디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3월 달의 강세 수준이 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디널 맥시 비즈라든지 이런 주요 뭐 여기 퀀텀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 지가 이제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다. 무드몽프 같은 경우도 이제 번호 따놓고 나왔지만 이것도 몇 달 안 됐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프로그가 좀 오래된 편이고요. 현재 상황이 하다. 그래서 만약 오디널스 이 비트코인 체인 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생태계가 앞으로 활용이 된다고 본다면은 이 오디널스 이런 콜렉션들은 굉장히 좀 초기의 단계에 와 있다. 그거에 비하면 가격대가 싸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디널 맥시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이 빠져갖고 3,600만 원, 1 비트코인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3,600만 원, 이것도 3,600만 원 수준이고 이런 것도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잖아요. 컬렉션 하나 싸진 않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더리움처럼 될지는 모르지만 이더리움의 크립토 펑크라든지 BAYC가 막 개당 6억씩, 7억씩 이렇게 하면 저력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오디널 생태계가 커짐에 따라서 물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한번 상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더리움이 뭐 테스트넷이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성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오디넛을 거래한다고 하면 좀 참고해야 될 어떤 교훈들은 이더리움 21년도, 22년도 이더리움의 NFT 불장에서 교훈을 좀 가지고 이 NFT라는 게 수명주의가 진짜 짧아요.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화폐의 역사 같은 게 뭐 달러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저 페드가 지금 나온 지가 110년이 좀 넘었거든요. 페드 저기 뭐야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나온 지가 그리고 달러를 우리가 쓴 지가 그거보다는 좀 더 됐는데 하나의 화폐의 역사라는 게 100년, 200년 가면은 사실 뭐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와 함께 맛이 가거든요. 그 피아트 머니도 그러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또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 갈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뭐 디파이 불장 같은 거, 디파이 썸머 이런 거 경험하면서 와, 이거 디파이 썸머라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2년, 3년 못 가고 막 가더라고요. 그럼 NFT는 오래 가는 진짜 아티팩트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정말 몇 달 못 가고 그냥 막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출시하자마자, 판매하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러그풀 같은 것부터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크립토 펑크나 오토글립스. 이런 것까지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인 수명 주기는 이거를 갖다가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대체로 성과가 좋기가 어렵다. 6개월, 1년씩 가져가는 게 대체적으로 좋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무료로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게 거의 5억, 6억까지 원화 기준으로 그 정도 갔다가 지금 이제 2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42더 정도 수준이거든요. 38이 더 바닷가가 이 정도인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BAYC는 더하죠. 거의 원화로 한 6억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6, 70만 원 하나요? 네. 13이 더? 이 정도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와,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나? 라고 싶지만은 이게 오른 걸 생각하면은 처음에 민팅한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한 30만 원 수준에서 민팅을 했거든요.
30만 원에서 6억까지 가는 거를 직접 다 경험한 사람들은 뭐 그 외에 에어드랍도 엄청나게 많이 해줬으니까 인생이 바뀌겠죠. 여러 개를 또 했다면. 그런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성공 사례들이고요. 피덴자라든지 오토글리스 또한 이제 아트 쪽인데 이쪽은 이것 또한 변동성이 이것보다는 적지만 이것 또한 고점 대비 막 반토막 나고 이러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성과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강세장일 때는 민팅하면 대부분 먹습니다.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직접 민팅하는 것들은 대부분 먹기 때문에 민팅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비싼 거 막 몇천만 원짜리를 직접 사는 것보다는 부담되잖아요. 몇천만 원짜리 샀는데 만약에 불장 종료되면 어떡하겠어요. 부담되니까 세컨더리 마켓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그냥 여러 개를 민팅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돈이 안 들거든요. 돈 거의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뭐 그중에 터지는 거 나오면은 뭐 거의 가스비밖에 안 들였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고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데 관심 있는 거고. 그리고 이 NFT라는 게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한데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엮여갖고 팔아야 될 때 못 파는 수가 생깁니다. 심리적인 낙인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 거래들도 내가 아트로서 콜렉션을 갖다가 막 피덴자라든지 오토글립스 같은 거 내가 100년 뒤에까지 가져갈 거야. 막 이거는 뭐 블록체인의 역사야.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 그거는 예외.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러분들 그냥 돈을 벌라는 목적일 테니까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더리움의 뭐랄까요 흥망성쇠까지는 아니고 이더리움 지분도 있으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파도를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룬스 뭐 BRC20와 함께 이 코인을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에 나오는 코인들은 그럼 어떻게 볼까요? 화면이죠. 퓨처 오브 파이낸스 아니다. 소셜, 갬블링,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다. 테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대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룸프로토콜 뭐 엄청난 기술 아니에요. 기술 아니에요. 근데 번뜩이는 놀라운 아이디어긴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류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들 보면은 사실은 아주 작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거든요. 바퀴 같은 거 발명한 거 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들 대단한 것 같습니까? 네. 실제로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디널 시오리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밈코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갤럭틱 카지노가 열려 있다. 하고 우리가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의식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코인들을.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밈의 시대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엑스닷컴의 유저 중에 그 세테리스 페리부스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유저가 정리해갖고 YTD, Yield to Date, YTD 이제 연초부터 해갖고 현재까지 여긴 지금 5월 14일자까지 수익률을 갖다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이 사람이. 뭐 레이어 1, 이더, 솔라나, 이더 디파이, 솔라나 디파이, 모듈러 체인, 그리고 저 뭐야 밈코인, 코스모스 쪽, 그다음에 AI나 디핀 이렇게 나눠놨고 코인들을 쭉 제가 훑어보니까 시총 100위권 내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초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 한 50% 올랐습니다. 아마 어제 오늘 좀 더 올랐으니까 50% 지금 좀 더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14일까지는 50%, 솔라나도 46%, 이더리움 조금 부진하네요. 30% 올랐는데 레이어 1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이더리움, 솔라나, 톤, 뭐 에이벡스, 니어 이런 것들 쭉 다 모아봤더니 뭐 세이 같은 거 이런 거 뭐 미나 이런 거는 마이너스 40%네요. 27%, 이더 디파이 11%, 솔라나 디파이 좀 그래도 좋네요. 61%, 모듈러 마이너스 20%, 코스모스 왜 이렇습니까? 마이너스 30%. AI는 그래도 괜찮죠. AI 워낙 테마니까. AI랑 DP는 묶어놨는데 89%, 거의 90%입니다. 근데 여러분, 밈코인 한번 보세요. 525%입니다. 결국 올해 여러분들의 성과를 잘 낸 분들은 시총 100위권 내에 있는 것들 중에 성과를 잘 낸 분들은 비트코인하고 밈코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과를 제일 잘 낸 거예요. 비트코인, 밈코인 거기다가 좀 더하면은 여기 이제 뭐 한 200% 오른 배치 AI나 랜더 같은 이런 AI 코인들, 어, 아카시 이런 거 사는 분들이 성과를 낸 거예요.
밈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닙니다. 시총 100위권 내에 지금 7개의 코인이 들어와 있어요. 도지, 시바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지만 페페, 이게 상위권입니다. 페페, 피프, 플로키, 봉크, 두꺼브민. 그런데 이게 어떤 체인에서 만들어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코인에서 나온 거니까 자체 체인이고요. 시바이누 이더리움, 페페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휘프, 솔라나, 플로키가 이더리움이랑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듀얼로 나온 거고, 봉크 솔라나, 두꺼비미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체인들이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체인에서 다 나왔다. 사실상 고지 빼고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거 외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 체인마다 뭐 엄청 많죠. 솔직히 지금 밈 코인이 올해만 보더라도 수만 개가 나왔어요. 수만 개 말도 안 되죠? 진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헤지 펀드가 이거 밈코인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뭐 스ከም블링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 이건 지금 블룸버그 기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4월 24일자 기사고요. 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헤지 펀드가 휘프를 편입해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헤지 펀드들은 성과가 사실은 뭐 이렇게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밈코인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헤지 펀드들은 이제 다른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가리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뭐 별도의 동의를 별도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투자 유니버스를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어쨌든 헤지 펀드들이 이런 데 관심 많이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기사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밈코인이 그냥 그 리테일 인베스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그냥 그러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고려하는 수준에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디파이 라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프로토콜 혹은 뎁들의 레비뉴, 피나 레비뉴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라는 거를 이제 순위를 딱 매기는 건데, 보면 이제 이더리움은 체인이죠. 뭐 피 이만큼 벌고 레비뉴 이만큼 뭐 얻는다라는 거고, 이게 24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리도, 뭐 유니스왑, 솔라나, 트론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팬케이크스왑, 아베, 메이커. 근데 펌프 이게 뭡니까? 펌프 게임기 아닙니까? 오락실에서 옛날에 발로 막 밟고 하던 거 그 펌프. 저는 그거밖에 몰랐는데 이 펌프가 뭐냐? 이 펌프는 솔라나라고 돼 있죠. 바로 솔라나 체인 위에서 밈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이 서비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웹사이트 보세요. 이게 지금 메인 페이지인데 엄청 허접하죠. 뭐 직원 한 10명에서 제가 볼 때 한 5명? 그 정도가 만들 것 같은데 하루 매출이 한 9억 정도 올라옵니다. 예. 하루 매일 매출이. 예. 10억이라고 대략 잡으면은 365일 만약에 이 수준을 계속 유지된다. 연간 매출이 3천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씩 수수료 뜯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솔라나 체인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3천 개, 6천 개씩 만들어집니다. 밈이. 왜 이렇게 밈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예. 제작하는데 코스트가 굉장히 낮고, 어떤 우리가 토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어떤 개발자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쉽게 밈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시장의 공감대만 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하루에 3천 개, 6천 개씩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한 달에 몇 개는 놀라운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원래 왼쪽 편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크립토 투자 좀 하셨던 분들이면은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렉트 캐피탈 뭐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에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뭐 그냥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이에요. 크립토의 자금이 이렇게 돈다는 거지. 강세장이 비트코인이 먼저 강해졌다가 라지 캡들 강해졌다가 미드 캡, 로우 캡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밈 코인들이 마지막 그냥 피크 치고 다시 망가지고 비트코인이 돌아온다라는 게 예전에 만들어졌던 이 머니플로우였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3년도 말부터
24년도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에서 그냥 바로 밈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지금 성공적인 것들이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레이어 2예요. 뭐 베이스 같은 것들. 예. 그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상에서 생으로 내는 건 요즘 잘 없습니다. 솔라나나 베이스 이런 거 위에서 그냥 밈코인 나오고 이게 이거 벌어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막 이거 뭐 솔라나 바꾸고 다시 밈코인 사고 이거 반복이에요 지금.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나름 똘똘한 알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 조정 받으니까 비트코인 10% 빠지는데 막 그런 거 50%씩 빠지고 언제 살아날까 답 안 나오는 느낌. 근데 한쪽에서는 밈코인으로 뭐 떼돈 벌었다고 하고 뭐 갑자기 무슨 뭐 졸업했다고 하고 요번에 트럼프가 그 저기 크립토와 관련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그날 바로 어, 불과 6개월 전에 마가 코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 그 티커가 마가입니다. 트럼프 코인 티커가 마가 코인을 6개월 전에 한 900만 원 정도에 편입했던 분이 그날 팔았어요. 근데 얼마 번 줄 아세요? 870배를 먹었습니다. 6개월 만에 80억 정도를 벌고 엑시트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리 밈을 갖다가 그거 형편없는 것들이고 그런 애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는 헤지펀드들까지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네. 이것 또한 새로운 어떤 투자 환경에 사람들이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인가? 라는 생각들을 이제는 하고 있고 밈이 이제 인터넷 컬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로링 PT가 돌아왔죠.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게임스탑의 어, 은결 핵 같은 분이고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한 60만 정도 되는 구독자이고 로링 키티가 돌아왔는데 게임스탑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로링 키티가 트위터 하나 딱 올리니까 바로 게임스탑 폭발해버리고 게임스탑이랑 AMC 하루에 뭐 100%씩 올라버리고 주가가 그러면서 공매도 했던 헤지펀드들이 막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게 이제 엊그저께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시선도 있어요. 이 돈 알트라는 분은 이분도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어, 크립토 그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포스팅한 겁니다. 거의 90만 명이 지금 조회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밈이 끝났다라고 자기는 확신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밈 올 때까지 왔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룬 프로토콜과 관련된 건 전부 밈코인이거든요. 이거 밈이 진짜 끝난 걸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날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이런 거. 지금 투자의 환경이 이렇게 좀 바뀌었고 밈 코인이 생각보다 좀 되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미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바이누 같은 경우 보면 시바이누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직접 구현하고 막그 거기에서 뒤에 새로운 어떤 앱 같은 것들이 나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생태계를 나중에 만드는 거죠. 유틸리티를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모아놓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제품을 판매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때 홍보를 했어요. 요때 홍보 제대로 못하면 캐즘 마케팅, 캐즘에 빠졌다, 막 홍보를 못했다. 천재 개발자가 좋은 제품 만들었지만 홍보를 못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제품을 출시하는 시대인데 이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밈 같은 걸로 잔뜩 모아놓은 상태에서 시바이누처럼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뭔가 좀 테마가 바뀌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상에서 만들어진 펀저블 토큰들의 어떤 시총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상에서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작은 건데 어쨌든 이거는 좀 섹시하게 이렇게 프랭클린 템플턴이 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또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재인용하고 막 이렇게 한 소입니다. 근데 밈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더리움 밈은 아마 요만큼쯤 될 것 같고 솔라나 밈은 요거보다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없는 수준이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시사하고 싶은 얘기는 비트코인이
다른 용도로도 이제는 쓰이기 시작하는데 뭐 귀금속이나 장신구 이런 거 그리고 뭐 산업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로 계속 바뀌어가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위해서 굉장한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차트가 해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BRC20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전에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캡처한 화면인데 코인 마켓캡에서 BRC20 코인이라고 분류한 거 다 합치면 이제 시총이 한 2조 정도 돼요. 2 빌리언 정도. 뭐 이쁜 주로 뭐 ORD고 그리고 사치, 펍스 뭐 이런 정도고 요것들은 사실은 뭐 굉장히 스몰캡입니다. OD만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고요. 사치 같은 경우 게이트.io 들어가 있고 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룬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OD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와 얘네들 돈 몰리니까 폭발하더라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이낸스 상장해가지고도 그렇게도 하겠죠. 현재 룬의 코인들 전체 시총이 한 1빌리언 정도 됩니다. 이 빼고 네. EOG 펍스 RC 이게 룬코인입니다. 룬코인이라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요. 코인 이름이 이게 13글자 이상 26글자 이하로 하라고 지금 그 KC가 정해놓다 보니까 이름이 다 길어요. 원 이름은. 근데 상장될 때는 조금 줄여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io에 가면 DOG 코인. 요거는 아직 상장 안 했습니다. 오늘부터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BRC20에서 그리고 또 프리룬으로 받았던 룬펍스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상장 안 돼 있고 RC에서 나온 게 룬코인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OKX하고 게이트.io에 상장돼 있고 룬엑스 그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드 요거는 이제 DEC 그리고 에픽 블랍이라는 프로젝트 NFT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사토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갤락틱 카지노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게이트.io의 차트입니다. 상장된 이후에 가격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룬코인도 이것도 게이트.io에서 가져온 건데 쭉 빠지고 있습니다. 사토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몇 개 더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왔고요. 현재 상황은 이러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런 단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오디가 처음에 나와갖고 상장하고는 쭉 이렇게 흘렀는데 게이트.io거든요. 지금 게이트.io에서의 오디입니다. 오디도 게이트.io가 제일 먼저 상장했어요. 5월 8일 날. 앞서 보셨죠? 이렇게 트랜잭션 폭발했을 때 그때입니다. 쭉 이렇게 흐르다가 한 5개월 뒤, 6개월 뒤부터 이렇게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다. 오늘 제가 좀 길게 장시간에 걸쳐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론만 바로 들어가고도 싶었는데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다고 하면 아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씬이 지금 굉장히 초기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비트코인이 단순하게 가치저장 수단이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가치 척도의 수단 혹은 가치 교환의 수단 한마디로 커런시로 쓰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또 다른 형태로 활용되는 어떤 아주 초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수준은 그림 쪼가리를 그냥 인스크립션 한 것들, NFT, 오디널스, 그리고 뭐 BRC 토엔이나 뭐 룸 같은 거 그냥 밈코인 수준. 현재는 그러하지만 이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그동안 섹시하지 않았어요. 비트 맥시들이 좋아했죠. 전부 사람들이 몰려갖고 웅성거리는 건 이더리움 솔라나였는데 여기 제가 오디널 ACI 행사에 갔는데 그 어떤 NFT 행사보다도 뜨거웠고 분위기가 놀라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직 기술이라든지 금융의 역사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트맥시들만의 코인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쓰이겠구나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발견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99% 가도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